안녕하세요. A1 성형외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 수술입니다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수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외안각 성형술 캔토플라스티입니다. 외안각이라 하면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눈꼬리라 하면 모두가 아실 겁니다. 변형된 눈꼬리를 정상 모양으로 만들고 또한 정상적인 위치로 이동시키는 수술입니다. 이곳을 눈꼬리 혹은 외안각 혹은 라테랄 캔투스 혹은 팔페브랄 커미셔라 부릅니다. 어떤 이유로 외안각 인대의 변화가 일어나서 눈꼬리 외안각이 안쪽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눈 모양과 아이라인의 변형이 오게 됩니다. 하안검 수술할 때 지나치게 피부를 많이 제거해서 부작용이 나타난 분입니다. 눈꼬리가 안쪽과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눈 길이가 짧아지고 아이라인이 아래로 처지게 되었습니다. 눈꼬리가 이동한 근본 원인은 상처가 아물 때 나타나는 상처 구축 현상 때문이며 2차적으로 눈꼬리 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먼저 D팀을 하셨는데 이때 변형된 눈꼬리가 하안검 수술을 하면서 눈 전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정상적인 아이라인을 살펴보면 하안검은 약간 직선 형태이지만 상안검 아이라인은 아치 모양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안검은 검은 눈동자 아랫면을 살짝 덮고 지나가는 것이 정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라인과 눈동자가 떨어져서 흰자위가 보이는 것은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눈꼬리 모양이 변하거나 위치가 이동하면 아이라인과 눈 모양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보여지는 노화 과정이나 혹은 잘못된 하안검 수술 후에는 정상적이었던 아이라인의 윤곽선이 바뀌게 됩니다. 외안각 인대가 늘어나면서 눈 길이가 짧아지고 하안검 아이라인은 탄력이 감소하면서 아래로 처지게 되어 직선형이 아닌 곡선 형태로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눈동자 아래에서는 흰자위가 드러나고 뾰족해야 할 눈꼬리가 둥글게 변합니다. 이분을 보시면 하안검 수술 후에 눈 길이가 짧아졌고 아이라인이 아래로 처지면서 흰자위가 드러나 있습니다. 비슷한 분입니다. 이런 눈이 하안검 수술 후에 흔히 보는 눈의 비정상적인 변형입니다. 이분은 눈꼬리마저 둥글게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심한 부작용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면 환자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다른 분이며 하안검 수술 후 심한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분도 보시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쁜 수술 하나는 D트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눈을 망가뜨리는 대표 선수입니다. 이런 하안검 아이라인의 부작용을 교정하거나 혹은 예방하는 수술이 외안각 성형술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눈꼬리를 정상 위치로 이동시켜 짧아진 눈꼬리를 복원하고 하안검 아이라인의 탄력을 향상시켜 주어서 부작용을 치료하거나 혹은 부작용을 미리 예방하도록 하는 수술입니다. 하안검 수술 혹은 눈밑 주름 수술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외안각 성형술은 생소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는 이 수술이 하안검 수술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안검 수술 후 생긴 부작용을 교정하거나 부작용을 예방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 외안각 성형술을 할 줄 모르는 의사가 하안검 수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하안검의 변형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로 노화 과정으로 시작되고 하안검 수술 후에 부작용으로 가장 많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외안각 성형술 캔토플라스티는 눈 길이를 복원하고 하안검 아이라인에 탄력을 공급하는 수술입니다. 하안검 수술 후 심하게 처진 아이라인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수술인 것입니다. 아이라인을 지지하는 해부 구조와 눈꼬리 부분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해부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눈꼬리를 뼈에 고정시키는 연결 구조인 외안각 인대입니다. 눈꺼풀을 지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직은 안검판, 타살 플레이트, 내안각 인대, 미디얼 칸탈 텐던, 그리고 외안각 인대인 라테랄 칸탈 텐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직 외안각 인대에서만 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노화로 외안각 인대가 늘어나면 하안검 아이라인이 탄력을 잃고 아래로 처집니다. 따라서 내안각 인대는 변하지 않고 외안각 인대만 퇴화 현상이 일어나므로 내안각 성형수술은 극히 드물지만 외안각 성형수술을 주로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빨랫줄이 처지면 옷을 널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안검 아이라인의 탄력이 감소되어 있다면 하안검 수술만 해서는 안되며 하안검 수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외안각 성형수술을 꼭 함께 해야 합니다. 하안검과 아이라인은 주위의 다양한 조직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더 강한 서포트를 받고 있습니다. 외안각 인대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해부학 중에 제일 중요한 조직이 바로 이 외안각 인대입니다. 노화로 인해 외안각 인대가 늘어나 길어지게 되면 하안검의 아래로 처지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하안검 수술에서 효과를 증진시키고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늘어진 외안각 인대를 타이트하게 만드는 과정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럼 실제로 외안각 인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해부학을 알아보겠습니다. 안검판과 알륜근에서 시작된 외안각 인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이 바깥 부분 superficial portion이며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조직이 아니어서 주위 조직과 함께 연동되어서 움직이므로 예를 들어 이마 눈썹 거상으로 눈꼬리가 올라가면 이 조직이 타이트해지게 되어 하안검 아이라인의 탄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중간 부분 intermediate portion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조직이 뼈 안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것이 진짜 라테랄 칸탈 텐던이며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라테랄 칸탈 텐던이며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외안각 인대입니다. 이것을 눈뼈 안쪽에 이렇게 고정하는데 이런 과정이 외안각 성형술입니다. 실제 외안각 인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외안각 성형술은 하안검 수술보다 더 중요합니다. 외안각 성형술을 할 줄 모르는 의사는 하안검 수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처진 눈썹을 올려주는 이마 눈썹 거상술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년의 눈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3인방이 외안각 성형술, 이마 눈썹 거상술, 그리고 하안검 수술이며 중년에서는 상안검, 젊은 사람들이 하는 쌍꺼풀 수술, 이 상안검 수술은 잊으셔야 합니다. 상안검 수술은 받으시면 눈인상이 강해지고 부자연스러워서 이미지를 망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마 눈썹 거상술과 외안각 성형술 그리고 하안검 수술을 종합적으로 해야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수술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하안검 아이라인의 탄력이 감소한 것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하안검 탄력 정도를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검사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냅백 테스트와 리드 디스트랙션 테스트이며 하안검의 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고 외안각 수술이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안검 수술을 하는 분 중에 약 90%에서는 외안각 성형수술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스냅백 테스트는 눈을 아래로 뒤집은 후 기다립니다. 보통 1 내지 2초 후에 눈동자와 다시 붙으며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보다 더 시간이 걸리면 하안검 아이라인의 탄력이 감소한 것으로 봅니다. 돌아오는데 5초 이상 시간이 걸린다. 이때는 탄력 감소가 상당하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Lid Distraction Test 혹은 Lid Pull Test는 하안검 아이라인을 잡고 앞쪽으로 당겼을 때 약 7 내지 8mm 이상 아이라인이 눈동자에서 떨어지면 이때는 굉장히 심한 탄력 감소가 있구나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수술 부작용의 위험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외안각 성형술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즉 하안검 탄력이 감소한 경우 액트로피온, 안검 외반이 있거나 아래 흰자위가 드러나거나 눈꼬리가 뾰족하지 않고 둥글거나 바깥 눈썹이 처져 있는 경우 그리고 전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안각 성형수술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눈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였다면 이어서 수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아이라인을 유지하거나 복원시키는 방향으로 수술 계획을 잡습니다. 이분은 하안검이 아래로 너무 처져 있어서 외안각 성형수술은 필수적입니다. 눈이 짧아져 있고 눈꼬리도 처져 있으며 하안검 아이라인도 아래로 처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검 하술 교정, 이마 눈썹 거상술로 처진 눈썹 거상, 외안각 성형술, 하안검 수술, 그리고 눈꺼풀 지방 이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눈꼬리는 눈 안쪽 구석보다 최소 2 내지 3mm는 위쪽에 있어야 하는데 이분은 눈꼬리가 눈 안쪽 구석보다 더 내려와 있습니다. 따라서 외안각 수술을 해서 눈꼬리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우측부는 눈 길이가 짧아졌고 눈꼬리가 둥글며 하안검 탄력 감소와 함께 속눈썹도 뒤집힌 안검 외반 액트로피온 증상이 보입니다. 이분에게는 이마 눈썹 거상술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이 눈꼬리를 올려주고 하안검에 탄력을 주는 외안각 성형술, 그리고 하안검 수술은 상대적으로 제일 덜 중요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외안각 성형수술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눈꼬리에 1cm 미만의 절개를 합니다. 절개 후에 눈밑 지방을 제거하기도 하며 이 지방은 하안검 수술에서 설명드린 lateral fat compartment입니다. 외안각 수술을 하면서 하안검 수술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눈꼬리 부분에서 안와골, 오비탈 림 안쪽을 박리합니다. 영상에서는 실제 박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 내지 4mm) 정도 안쪽 부분에 외안각 인대가 붙기 때문에 이렇게 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안각 인대의 봉합사를 고정하는 모습입니다. 외안각 인대가 이곳에, 즉 안쪽 3 내지 4mm 정도 깊은 곳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실제 본인의 눈꼬리 위치보다 약간 위쪽에서 고정합니다. 외안각 인대를 고정할 위치에서 봉합사를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외안각 인대의 고정은 이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봉합사 바늘이 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도록 고정하면 아이라인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변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고정 방법은 이런 형태입니다. 이분은 외안각 인대를 고정하는 외안각 성형술과 하안검 수술을 동시에 하였습니다. 아직 수술을 마치지 않는 우측과 비교한 모습입니다. 좌측 하안검 부위에서 피부 탄력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외안각 성형수술을 하신 분들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하안검 수술 후에 부작용으로 아이라인이 뒤집혀 아래로 처져 있고 눈물이 고이는 것이 보입니다. 외안각 성형술 후에
아이라인이 정상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안검 수술 후 뒤집힌 눈꺼풀을 교정하였습니다. 하안검 수술 부작용으로 아이라인이 검은 눈동자와 떨어져 있는 것을 외안각 성형술로 교정하신 분입니다. 하안검 수술 후 아이라인이 처지고 눈 길이가 짧아진 것을 외안각 성형술과 이마 눈썹 거상술로 교정하였습니다. 하안검 수술 부작용으로 눈꼬리가 둥글게 변했고 눈 길이도 짧아졌으며 아이라인도 아래로 처져 있습니다. 교정 후 모습입니다. 수술 후에는 눈 길이가 길어졌고 처진 아이라인이 위로 올라간 모습입니다. 하안검 수술 후 생긴 부작용입니다. 외안각 성형술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안검하수도 교정하였습니다. 하안검 수술 후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외안각 성형술과 이마 눈썹 거상술로 치료하였습니다. 외안각 성형술과 하안검 수술 그리고 이마 눈썹 거상술은 늘 함께 고려해야 되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외안각 성형술과 이마 눈썹 거상 수술을 하지 않고 하안검 수술만 했기 때문에 부작용을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마 눈썹 거상술, 외안각 성형술, 그리고 하안검 수술은 늘 함께하는 가족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하안검 수술만 하신 분이어서 외안각 성형술과 이마 눈썹 거상 수술을 해서 눈의 분위기를 향상시켰습니다. 외안각 성형수술 후에 하안검 주름도 같이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안검 수술만 해서 눈꼬리가 처진 분입니다. 이마 눈썹 거상술과 외안각 성형술 후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마 눈썹 거상술, 하안검 수술, 안검하수 교정, 눈꺼풀 지방이식, 그리고 외안각 성형술을 동시에 하신 분입니다. 뒤트임 변형도 재건술은 외안각 성형술에 속합니다. 의사가 외안각 성형수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런 뒤트임 재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뒤트임하는 의사는 많은데 뒤트임 재건을 제대로 하는 의사가 없다는 것은 외안각 성형술을 못하는 의사가 많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밑트임 재건도 외안각 성형술에 속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안각의 해부와 외안각 성형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